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SNS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SNS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단지 즐기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는 국민들은 좀 덜 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저작권법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사라든지 정치 이런 주제를 다루는 국민들은 어디까지가 법의 한계인지 그것이 매우 불분명하게 여겨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SNS 활동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리걸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현재 청와대 대통령 혹은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이러한 그런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종종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SNS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희로애락이 그대로 느껴지는 인간이 아니고 자기가 또 한 명의 기자, 언론인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국민이나 대중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한다고 하는 제3자적 시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법에 위반을 해서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그러한 교육이라고 할까 훈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공직자 한 명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통령님이라고 붙이지 않는다든지 혹은 어떤 경칭이나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문제 삼죠. 그것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재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대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을 공적 인물로서 비판을 하는 데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보다는 그 범위가 대단히 협소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직 중일 때 그들에 대해서 경칭을 써야 한다든지 대통령으로서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그 명예훼손 또 표현의 자유 이것이 충돌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법적인 책임 추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범위까지는 우리 그 전문가들
또 리걸마인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공무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아예 논의가 되지 않죠. 그런데 네티즌이라고 하는 국민 여러분은 공무집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이 되는가?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 가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사생활, 그런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것이 공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같은 입장이죠. 뭐냐 하면 사생활 가운데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 크게 여기에 대한 사실은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직자 등의, 그러니까 가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업무 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가운데 자질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불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한 그것이 소위 침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침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쓰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학생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쉽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친구를 보고 치매 걸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치매라고 하는 그 의학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찾을 수 없죠. 거기까지 차별의식이다, 남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한다면은 국민의 언어 생활은 정지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전혀 치매에 걸린 사람 보고 치매 걸렸냐라고는 이야기 안 하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한테 치매 걸렸냐 하는 이야기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법부 같으면 법정에서 이것을 당연히 다루지 않을 것이고, 정상적인 검찰 같으면 다루지 않을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지하게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그 직위에서 나오게 하려고 어떤 조직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치매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아주 초긴장을 하고 그 말을 쓰면 안 된다, 고소당한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억울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은
법에 대해 신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개인의 사생활, 공직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의사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명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이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개인적인 명예는 있죠. 그래서 이 명예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 대립하게 됐을 때 그때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했을 때는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처럼 그런 공적인 인물, 그럴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하기는 했는데,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그것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순수히 이 개인에게, 개인이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혹은 건강을 해치고 어떤 병이 생길 정도의 그 타격을 입고 하는 이런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그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다. 이런 경우, 그럴 때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는 이렇습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좀 과도해도 유죄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수준으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히 넓게 봐주고 있죠. 일상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붉은 것을 붓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뻘겋다고 하면 좀 과장일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선열이 낭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허위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과장된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일 때, 이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바로 또 유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과장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명백히 허위인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거기까지 가서는 그 사람도 분명히 다친다, 상처를 입는다 하는 선까지의 공격을 하게 되면 이때는 비록 그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명예의 보호를 우선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글을 쓴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그 영상을 올린다든지 할 때 지켜야 할 법적인 선의 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